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사마에럴TV 대한민국 선민의 전략 217페이지 반가르번의 반보의식과 반기억정서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반가르번의 반보의식과 반기억정서. 반보의식이란 부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의식, 부자를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의식, 한마디로 부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지 않는 의식이다. 이 반보의식은 쉽게 반기억 정도로 발전한다. 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선비의 청부인식과도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근대화와 산업화가 이만큼 진전된 상황에서 자신의 부를 진정으로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웃의 부, 더 나아가 국가의 부, 특히 국부의 존재는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국가의 부를 소중히 여긴다면 국가의 부를 만드는 기업에 218페이지 대하여 과도한 부정의식을 가질 수 없지 않는가?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부 자체에 대한 존중과 경애가 적은 편이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우선 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워야 한다. 부자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만이 부가 아니다. 우리가 보는 길거리의 건물, 공장, 학교, 거리를 돌아다니는 자동차, 슈퍼마켓의 상가지사인 식료품, 시장과 백화점에 넘쳐나는 상품, 휴전선에 있는 화포, 미술관에 있는 조각품 등이 모두 부다. 나라 전체의 눈을 다 합치면 국부가 된다. 이러한 부는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이다. 그 노래 중에 내 피땀 눈물 이런 노래 있는데 그거가 생각나네요. 한두 사람의 힘으로 부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미줄같이 얽힌 사회적 번업과 협동의 결과로 부가 창출된다. 부는 대단히 선한 것이다. 왜냐하면 부는 인간에게 유용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주기 때문이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가난하게 살아왔다. 오랜 기간 가난과 질병 그리고 자연재해에 시달렸다. 인간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 지난 300년 사이의 일이다.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렇게 보면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새로운 부를 창출하려는 피눈나는 투쟁의 역사였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보다 양질의 부를 많이 만들어내려는 끊임없이 탐구와 혁신의 역사이다. 그런 노력을 최근에 와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부는 귀한 것이다. 219페이지. 그런데 귀한 부를 창출하는 역할, 즉 부 창출의 주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이다. 부를 귀하게 여긴다면 기업도 귀하게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 만일 활기차고 다이나믹한 기업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보릿고개를 걱정해야만 하는 후진국에 머물렀을지 모른다. 오늘날 북한 경제의 어려움도 실은 제대로 된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활기차고 다이나믹한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다. 그래야 기업 성장도, 국부 증대도,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도 가능하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수익을 내는 기업을 존중하고 칭찬하여야 한다. 그러면 부자는 누구인가? 부자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를 많이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다.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축하해주면 된다. 그러나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를 많이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칭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존경하여야 한다. 남모르게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비록 개인적인 부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그 노력의 결과로 투자가 확대되고 고용이 창출되며 그들이 낸 세금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들의 땀과 눈물이 국부의 증대에도 기여하고 어려운 사람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220페이지. 일반적으로 부를 귀하게 여기고 국부를 소중히 하며 기업과 부자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나라는 발전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부를 좋아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비판하는 나라, 부자를 시기하고 기업을 매도하는 나라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부를 소중히 하고 기업을 아끼고 칭찬하며 부자를 존중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문화가 있었던 듯하다. 예컨대 동양 3개국의 가족제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우선 중국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가산이다.
가산을 불리고 유지하여 다음 세자에 전달하는 것이 가족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가업은 많이 발전하였고 중국에는 가족은 가산을 의미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가업이었다. 가족의 의의가 전대로부터 전해지는 가업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후손에게 전수하느냐에 있었다. 가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으므로 혈통의 문제도 덜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사유에게 가업을 전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족제도에는 중요시하는 것은 가산도 가업도 아닌 가문인 듯하다. 조상 중에 벼슬한 분의 몇 대의 후손으로서 가문의 채통문자 유지하는 것, 그리고 후손도 입신 출세하여 고관대작이 되어 가문을 번창하게 하고 전통은 221페이지 잘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가족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듯하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경제적 부의 중요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치를 적게 두어 왔다. 이는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 볼 일이다. 최근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반부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39%는 일반적으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42.6%가, 기업 소유주에 대해서는 62.2%가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다른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의 60%가 기업에 대하여, 67%가 기업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일반인 중에 70.9%가 우리나라 부자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3사람 중 1사람만이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으로 부를 축적하였다고 보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데에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86.6%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단히 이중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반부의식과 반기업 정서가 우려할 정도로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222페이지에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반부의식은 우리나라 경영자의 사명감과 사기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국적 컨설팅 회사인 액션추어가 2001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최고 경영자 70%가 우리나라 국민이 기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조사 대상 22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기업을 할 의욕이 날 것인가? 반부의식과 반기업 정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손익이 불가능하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관주도의 압력 성장의 부작용으로 등장한 대기업과 정치의 유착관계, 기업 경영 및 기업 회계의 불투명성,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독과점적 횡포 등이 반부의식의 주요 원인 하나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족한 공공선을 위한 기본 문화도 반부의식의 발생에 기여했을 것이다. 둘째, 언론 등 사회교육과 일반 학교교육의 부에 대한 올바른 교육 부족도 반부의식 발생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부에 대한 긍정론보다 부정론이 우리의 일부 언론이나 학교교육에 더 많은 듯하다. 민주화 세력이 산업화 세력에 정치적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실제 이상으로 정경유착을 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23페이지 어느 나라든 산업화 초기에 정경유착이나 기업 회계의 불투명성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모든 기업이 정경유착을 하고 모든 기업이 회계 부정을 하고 돈을 벌어온 것처럼 과장하여 포장하고 과도하게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과 학교교육의 편향적인 경향이 학생과 일반인의 반부정서를 키우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 이상의 두 가지 원인이 상호작용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의 높은 반부의식을 불러왔다. 결국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기업 경영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정치의 민주화와 더불어 정경유착의 여지가 사실상 많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앞으로 기업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대기업 횡포의 축소, 공익을 위한 기업문화의 활성화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외국의 산업화 과정과 비교 연구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의 역할과 성과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균형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성과는 무조건 묘화해서도 안되고 역으로 재벌경제 혹은 매판경제라고 하여
과학적, 학술적 분석 없이 무조건 매도해서도 안된다. 특히 수준 낮은 좌파 경제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층적이고 학술적. 224페이지 분석에 기초한 균형 있는 경제 사관을 세우고 이를 국민, 특히 청소년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청소년은 산업화를 뭔가 취업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편향된 교육과 선전에 쉽게 휩쓸리게 된다. 잘못된 정보와 지식이 입력되면 반부적, 반기업적 분위기에 쉽게 빠지고 어릴 때 한번 집단 편견이 생기면 평생 벗어나기 어렵다. 수준 낮은 정교조한테 배운 사람들 중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도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나아가 국가 영향력을 저하시킨다는 거에서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의 장점을 가르치는 경제교육,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육 등을 정부가 나서서 강화하고 있다. 특히 1999년부터 시작된 영국 정부의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반부의식과 반기업 정서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배가 부를 정도입니다. 올려두겠습니다.